3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단 1번 문제는 지수법칙 해주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문제는 F'3을 구하는 거니까 F를 미분할까? 미분해주면 3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1인 거고 여기에 3을 넣으니까 27 마이너스 24 더하기 1이라는 거 알 수 있고 4번이 정답이 됩니다. 3번 문제는 등비니까 양변을 A2로 나눌까? 양변을 A2로 나누면 R제곱은 2R 더하기 3인 거고 풀어주면 3이랑 마이너스 1인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은 3입니다. 4번 문제 0에서의 자극하는 1인 거고 1에서의 우극한을 구하면 2가 되는 거잖아. 계산하니까 2번이 정답이 돼요. 5번 문제 곱의 미분이잖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갖다 써주고 이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갖다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 x는 1을 넣으니까 3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3 계산해주니까 9잖아. 5번이 정답이 됩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각변을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뭐 그냥 하는 건데 나 같은 경우에 그냥 이 파이를 빼요. 이 파이를 빼주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 녀석이 3분의 1이지 주기가 2파이니까 뺀 거야. 지금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면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로 바뀌잖아. 즉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되죠? 구해달라는 녀석을 계산을 하면 분모가 코사인 세타지 분모가 코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분자는 사인 제곱 세타니까 우리 9분의 8이라는 거 알 수 있지. 계산해주면 1번이죠.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부정적분 해줄까요? 부정적분을 해주면 F는 4분의 1 x 4승 더하기 2분의 1 x 제곱 0 넣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고 2를 갖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5네. 5번이 정답이 됩니다. A는 일단 합차로 쓰겠죠. A를 합차로 쓰면 더하면 로그 6이야. 이제 빼주면 로그 2분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되죠? 여기다가 B를 갖다 곱하는 건데 로그 6에 10을 곱하잖아. 로그 10에 6이랑 로그 6에 10을 곱하면 어차피 1 되는 거니까 A 곱하기 B가 그냥 로그 2분의 3이라는 거 알아. 10에다가 이렇게 올려달라고 했으니까 우리 2분의 3이죠.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일단 VT를 한번 그려볼까요? VT를 갖다 그려보면 0이랑 2를 근으로 갖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읽어보니까 애초에 원점을 출발하거든? 원점을 출발하는데 A에서의 위치가 0이래. 위치가, 그 원점 출발했는데 위치가 0이면 그 변이가 0인 거잖아. 변이가 0이니까 속도의 정적분이 0이라는 소리야. 여기부터 정적분을 할 때 어디까지 정적분을 해야 0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넓이가 같아지는 지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쪽 지점은 2대1 지점이니까 3이라는 거 아는 거죠. 이렇게 빨리 우리 A는 3이라는 걸 체크를 해주세요.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 게 움직인 거리니까 0부터 2A가 6이죠. 6까지 절대값을 씌워서 마이너스 3t제곱 더하기 6t dt 요거 계산해 달라는 거지. 근데 이 녀석을 계산을 할 때 어차피 이쪽 부분은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이쪽 부분은 넓이가 나오니까 그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갖다 써주면 되겠죠. 2차 함수 넓이 공식을 써주면 6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두근의 차이의 3승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건 2부터 6까지 절대값을 씌우면 꺾이잖아. 3t제곱 빼기 6t dt가 되는 겁니다. 근데 3t제곱 빼기 6t dt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쪽 부분만 계산을 하면 되는데 요거 그냥 해도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해도 오래 걸리지 않는데 나는 이렇게 아래 끝이 0인 게 조금 계산에 유리하거든. 다항함수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평행이동을 해주자.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을 해주면 0부터 4까지로 바꾸고 t 대신에 t 더하기 2를 넣으니까 3t 더하기 2 t가 되는 거지. 즉 3t 제곱 더하기 6t dt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 녀석의 정적분을 걸어주면 64고 요 녀석의 정적분을 걸어주면 3 해주고 t 제곱이니까 16 이렇게 해서 48이 나오네. 64랑 48을 더하면 110인가? 112에다가 요거 추가를 해야 되잖아. 요거 계산하면 4거든요. 4에 111을 더하니까 116이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 시그마의 성질을 쓰겠죠. 일단 이쪽 부분을 갖다 계산을 할 때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K는 1부터 N까지 완전 같은 말이지. A 3K 빼기 2, A 3K 빼기 1 더하기 A 3K 이 녀석이 완전히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야 돼. 되죠? 그럼 이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는 이때는 10을 주고 이때도 10을 주고 이때는 마이너스 19를 주는 거니까 요거를 다 계산했더니 우리 1이라는 거 알아. 오케이? 1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니까 이 녀석의 계산 결과가 n이라는 걸 아는 거지. 즉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요거를 계산했을 때 n이 나오는 걸 갖다 풀어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그 SN이 달라진다는 거 알잖아. 그래서 우리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일 때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일 때랑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를 나눠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오케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요 녀석을 계산을 할 때 10, 10, 마이너스 19 요 묶음이 n 빼기 1번 생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10, 10, 마이너스 19니까 1이 n 빼기 1번 생기는 거고
그 10이 한 번 더해지겠죠. 10이 한 번 더해져서 n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 n은 3n-2라고 했잖아.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2m은 11이 나오네. 그러니까 m이 2분의 11이잖아.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요거 모순이에요. 만약에 이제 두 번째 상황이야. 두 번째 상황도 10, 19가 일단 m 빼기 1번 묶음이 나오니까 1 곱하기 m 빼기 1번의 묶음에 그 다음 10 나올 차례잖아. 20을 갖다 써서 n이라고 갖다 쓰면 되니까 3n-1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요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2m이 20이 나오고 m이 10이니까 일단 요건 맞는 거죠. 오케이? m이 10이라고 했으니까 n 값은 얼마가 되니? 29가 되는 거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뭐 세 번째 상황은 알아서 모순이 나오겠지. 따로 하지 않을게. 5번이 정답입니다. 일단 요 녀석을 기하적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이 녀석의 기하적 이해는 fx는 y는 4a랑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에서 뚫는다라는 거 생각할 수가 있고, 아 그러면 0과 마이너스 3a의 위치 관계가 궁금하잖아. 그래프를 그릴 때 그림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야.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달라는 거죠. 0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a가 양수라고 한다면 fx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y는 4a랑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a에서 뚫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연출해야 되지. 여기 이렇게 4a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a인 모양을 연출해야 됩니다.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0이어서 a는 마이너스 10이잖아. 우리 모순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되죠? a가 0보다 작을 때 생각해보자. a가 0보다 작을 때도 fx 이렇게 그리고 4a랑 0에서 접하고 빼기 3a에서 뚫는데 이때는 빼기 3a가 0보다 크잖아. 그래서 모양 자체를 0, 여기는 마이너스 3a, 여기는 4a 이런 식으로 연출해주면 되는 거지. 극소값이 마이너스 40이라고 했으니 여기에 y좌표가 마이너스 40이 되는 거고,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식을 잡을 때 여러 전략이 있겠지만 극대극소 차를 쓸게요. 극대극소 차를 계산해주면 4a 더하기 40은 2분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극값이 되는 x좌표 차이의 3승이 되는 건데, 우리 여기 극값이 되는 x좌표는 2대 1이니까 마이너스 2a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그죠? 이제 극값이 되는 x좌표 차이는 마이너스 2a고 이 녀석의 3승입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4로 나눌까? 그러면 a 3승 더하기 a 더하기 10이 0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어차피 찍어서 맞추는 거니까 a는 마이너스 2네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네. 즉 f를 갖다 구하니까 x 3승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 있으며 2를 갖다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4잖아.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접선을 구해야겠지. 일단 이 접선은 원점을 지나니까 mx라고 세팅을 해주면 식이 잡혀있는 녀석들끼리 접하고 있으니 t 넣어서 갔다 미분해서 t 넣어서 갔다 t는 접점의 x좌표다 이런 식을 갖다 세울 수 있겠죠.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t 넣어서 갔다를 해주면 t 3승 2t 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4가 mt가 된다. 이제 미분해서 t를 넣어주면 3t 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 m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밑에다가 t를 갖다 곱해서 위에 거를 빼서 그냥 풀어주면 되잖아. 근데 이게 좀 보이긴 하거든요. 이거 딱 봐도 t는 1이고 m은 6이잖아. 오케이? 아 t는 1이고 m은 6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뭐 정확하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알았지? 이제 접점의 x좌표가 1이니까 이 점이 1,6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며, 이제 둘러싸인 넓이를 갖다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계산을 좀 편리하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각형의 넓이는 마음대로 이렇게 추가해 주거나 빼줘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릴까? 이렇게 내려주면 이쪽 부분의 넓이가 그 밑변의 길이가 1이죠. 높이가 6이니까 이쪽 부분의 넓이가 3이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돼? 이 전체 넓이에서 그냥 3만 빼주자라는 마인드로 임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전체 넓이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를 적분해주면 되잖아. 잘 안 보이네. 좀 작죠, 시험지가. x 3승 2x제곱 빼기 x 더하기 4 dx, 여기서 3을 갖다 빼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뭐 요 정도는 그냥 계산하자. 평행이동 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요거 계산을 해주면 4분의 1에 x 4승에 1 넣고 마이너스 2 넣어서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3분의 2에 x 3승에 1 넣고 마이너스 2를 넣어서 빼니까 9가 되는 거고,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에 1에서 마이너스 2를 빼주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거는 구간의 길이가 곱해져서 나오니까 1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그 다음 빼기 3까지 계산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계산할까? 계산하니까 이쪽 부분이 6인가요? 6이고 18이고 빼기 3이니까 15잖아. 15에서 더하기 4로 통분할까? 4로 통분하면 4분의 마이너스 15에 이 녀석이 4분의 6인가?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지. 15에서 4분의 9를 빼주면 되잖아. 4분의 51이네.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이 녀석의 일단 개형을 갖다 그려야 되는데 0 이상에서는 확정이 되어 있죠. 오케이? 0 이상에서 확정을 시키자. 1 빼기 코사인 x 뭐 0부터 파이까지 그릴 수 있죠. 0부터 파이까지 그리면 좀
엄밀히 그릴 필요는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주면 되는 거지. 여기 x좌표가 파이가 될 거고 여기에 y좌표를 구해보면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되죠? 이 왼쪽에는 sin x를 마이너스 파이부터 0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그리는 거잖아요. 맞죠? 좋아요. a가 양수라고 해보자. a가 양수라고 해보면 뭐 이런 식의 모양을 연출해주면 되는 거지. 이런 식의 모양을 연출해주는 거고 최대 빼기 최소가 4가 된다라고 했는데 a가 양수일 때 최대가 명확하게 2잖아. 최대가 명확하게 2기 때문에 최소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이 점에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우리 a 값은 2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이게 a가 양수일 때입니다. 오케이? a가 음수일 때 한번 해봅시다. a가 음수일 때는 일단 뭐 확정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그릴까? 이런 식으로 갖다 그려서 얘가 파이고 얘가 2라는 거 알면 되는 거고 a가 음수라고 한다면 요걸 땡길게요. 아? 에이 몰라.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음수일 때 sin x를 갖다 그려주면 뭐 대충 이런 모양을 갖다 연출을 해야 되잖아. 이런 모양을 갖다 연출을 한다는 건 최소값이 확정이 되는 거죠. 이때는 최소값이 0이라고 확정이 되는 겁니다. 최소값이 0이라고 확정이 되면 최대에서 뺐을 때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최대가 4여야 되는 거 알고 최대가 4이려면 그림은 좀 이상하지만 이 녀석의 y좌표가 4가 돼야 되는 거야. 이 녀석의 y좌표가 4니까 우리 a는 마이너스 4라는 거 알 수 있지. 곱해달라고 했으니 마이너스 8이고 3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이제 14번 문제. 14번 문제는 뭐 아무래도 그 이 FA만 왼쪽으로 넘겨주겠죠. 넘겨주면 X1부터 X2까지 FT, DT. 이 녀석이 항상 X1부터 X2까지 F'A T-A 더하기 FA DT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임의의 x1, x2 그러니까 x2가 x1보다 클 때 그 임의의 요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이 녀석이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나요? 직관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요거를 좀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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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장 좀 잘 설명을 해보면 내가 이거를 그냥 왼쪽으로 다 몰게. 왼쪽으로 다 몰아주면 이 녀석이 ft 마이너스 f 프라임 a t 마이너스 a 더하기 ft 이렇게 되는 fa 여기에다가 dt 이 녀석이 0 이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되죠? 그럼 이제 내가 이 속함수를 그냥 gt라고 치환을 할게. gt라고 치환을 해주면 이게 적분해서 x2 넣고 x1 넣어서 빼는 거니까 g x2가 g x1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어떤 전제에서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지 g x2가 라지 g x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라지 g가 무슨 함수다? 증가함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라지 g가 증가함수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라지 g가 증가함수다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도함수인 이쪽 부분이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즉 결론적으로 얻은 게 우리가 뭐냐면 결론적으로 얻은 건 어떤 4차 함수에 대해서 fx가 항상 f 프라임 a x 빼기 a 더하기 fa 이상의 조건이 a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a가 3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되죠? 그럼 이제 최고차 계수가 1인 임의의 4차 함수를 그냥 그려. 일단 일반적으로 fx를 이런 식으로 그리겠지. 그럼 이제 우변의 의미가 명확해. 우변의 의미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잖아.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이 4차 함수보다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고를 우리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해석을 하다 보면 공통접선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완전 왼쪽에 있어. A가 만약에 완전 왼쪽에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죠. 아이고. 이렇게 되면서 항상 fx가 이 접선보다 띄어 있는 거잖아. 근데 이 a 값을 움직여. a 값을 움직이면서 언제까지 그 모양이 유지되냐는 건데 우리 여기까지 유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일 때까지 유지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에 접점의 x좌표는 3이구나 라는 거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지.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되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고 여기에다 추가로 f1이 15고 F'A1이 1이다 라는 조건을 우리는 갖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식을 세팅할 때 어떻게 세팅을 하겠니? fx에서 저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 저 보라색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mx 더하기 n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을 때 우리 마이너스 1에서 접하고 3에서 접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세팅을 해주면서 요거 두 개만 넣어주면 끝나는 거죠. 1 넣어볼까? 1을 넣으니까 15 마이너스 m 더하기 n은 1을 갖다 넣어주면 1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이제 미분에서 1을 넣을 거야. 좌변에 미분에서 1을 넣으면 f'1 빼기 m이 되는 거고, 우변에 미분에서 1을 넣어야 되는데 이거 미분에서 1 넣으면 0이죠. 왜냐면 지금 우변 함수가 여기가 마일이고 여기가 3이야. 그럼 이제 중점에서의 길기는 1에서의 길기는 0이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지. 계산에 조금 편리함을 줬죠.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 되니까 우리 m은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m이 1이면 n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되죠? 그럼 다 나왔잖아. f는 x 더하기 1의 제곱, x 빼기 3의 제곱에다가 저거 갖다 넘겨주니까 더하기 mx 빼기 n 이렇게 갖다 써주면 되는 거죠. 되죠? 여기다 4 넣어달라고 했네요. 4를 넣어주면 25 더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27인가? 27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15번 문제. 15번 문제는 당연히 갈아타는 함수로 이해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위의 함수가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위의 함수를 한번 먼저 그려볼까? 위의 함수를 갖다 그리면 이렇게 x축이 있어. 그리고 y는 4라는 새로운 점근선이 생기면서 요런 모양을 갖다 연출해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위의 함수는 요런 모양을 갖다 연출을 합니다. 그럼 이제 p의 바깥이랑 p랑 q의 바깥에서는 fx를 그대로 쓰는 건데 이게 조금 이상함을 느낄 수 있어. 어떤 부분에서 이상함을 느낄 수가 있냐면 이게 필연적으로 p를 대충 이런 데로 골라, q를 대충 이런 데로 갖다 골리면 P의 바깥과 Q의 바깥에서 fx를 갖다 차용을 하는데 이쪽 부분에서는 감소하고 이쪽 부분에서는 증가를 하잖아. 그럼 감소하고 증가를 하는데 1대1 대응일 수가 있을까? 일단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수학하에서도 이런 문제 좀 자주 나오죠. 얘도 1대1 대응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어떤 모양이면 살짝 1대1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냥 이런 함수가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아이 뭐 이렇게 그다음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 이런 식으로 생겨도 이 녀석 1대1 대응이라는 거 아는 거죠. 왜냐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계속 한 점에서 만나면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라는 거 아는 거야. 되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구나를 좀 생각을 하는 거야. 가능할 수 있구나를 좀 생각을 해주고 이게 그 P를 갖다 고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P를 이런 데로 골랐어. P를 갖다 고르면 이 왼쪽 모양은 확정이 돼요. 이 왼쪽 모양은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가로선을 그었을 때 더 이상은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돼.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Q가 어디 있는지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Q가 딱 여기 걸리는 거야. Q가 딱 여기 걸리면 이제 Q부터 다시 fx를 갖다 쓰니까 이런 모양을 연출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이런 모양을 연출을 했으면 이제 우리 이 P에서의 함수값 위로 가로선을 갖다 그으면 무조건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모양을 연출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되죠? 그리고 이제 P랑 Q 사이에서는 로그 함수를 갖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여기 Q 놓고 여기다가 P를 갖다 놓고 로그 함수를 갖다 쓸 때 이게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떨 수밖에 없어. 이럴 수밖에 없지. 로그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y좌표 지점이랑 여기에 y좌표 지점이 완전히 일치하는, 그래야 이렇게 가로선을 쭉 갖다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지. 오케이? 요런 거 빨리 찾을 생각하지 마요.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케이스 이렇게 따져가면서 하다 보면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요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 오케이? 요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좀 종합해 볼까? 가지고 있는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로그 함수가 P에서 점근선이 걸려야 되거든? P에서 점근선이 걸려야 되는데 이 로그 함수는 0에서 점근선이 걸리잖아. 0에서 점근선이 걸리니까 우리 P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오케이? P는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지수 함수의 점근선이 y는 4잖아. y는 4니까 y는 4랑 요 지수 함수를 다시 연립을 하잖아. 다시 연립을 해주면 요 점에 x좌표가 나오지. 이 점에 x좌표가 나오니까 는4에서 풀까? 는4에서 그냥 풀면은 꺾이기 전이니까 넘기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우리 q는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q는 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여기서의 함수값, 즉 3에서의 함수값이 0을 넣었을 때 함수값과 일치해야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0을 위에다가 넣습니다. 0을 위에다가 넣으면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3을 밑에다가 넣습니다. 3을 밑에다가 넣으니까 a 더하기 로그 2의 3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 요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a는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지. 되죠? 구해달라는 게 2분의 p 더하기 q에서의 함수값이기 때문에 p 더하기 q가 3이었잖아.
f 2분의 3을 갖다 구해달라는 거고 f 2분의 3은 저기 밑에 함수에 넣는 거잖아. 밑에 함수에 넣으니까 a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 계산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 a가 나왔잖아. 3 마이너스 로그 2의 3에다가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갖다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쪽 부분 계산을 해주면 로그 2의 2분의 1이라는 거 알 수가 있지. 앞에 거를 나눠주면 되니까. 로그 2의 2분의 1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3 빼기 1을 해주니까 2번이네. 2번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방정식 일단 진수 조건부터 항상 쓰고 시작을 하는 거야. x가 2보다 크다, 마이너스 10보다 크다. 결론적으로 2보다 크다 갖다 써놓고 밑을 통일해. 그 구로 통일할 거 아니야. 좌변은 밑을 구로 통일해주면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우변은 x 더하기 9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x 더하기 10이죠. 오케이? 요거 풀어주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은 0이 되면서 6이랑 마이너스 1인데 진수 조건에 의해서 6이겠지.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넘길까? 조금 편한 방정식으로 넘기면 x3승 더하기 3x제곱은 k로 갖다 바꿀 수 있고 x3승 더하기 3x제곱을 그려보면 0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3에서 뚫으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비율 관계를 써주니까 극대가 되는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2에서 함수값을 갖다 구해보면 4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 k를 그었을 때 자연수 k를 그었을 때 시그니 3개여야 되니까 k는 1, 2, 3이네. 3개죠. 3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시그마의 성질인데 어렵지 않지. AK의 제곱에다가 시그마를 씌우면 20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더하기 2배의 AK니까 더하기 2배의 8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3이 8번 곱해져서 나오면 마이너스 24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12가 정답이 되겠네요. 일단 0 넣어보고 미분해보고 뭐 좀 위험하긴 하지만 쉬운 문제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겠지. 0 넣어봤자 항등식이고 미분하니까 fx 더하기 x제곱은 미분하니까 fx 더하기 x f 프라임 x 마이너스 3x 제곱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갖다 지워지니까 우리 f 프라임 x가 4x라는 거 알 수가 있으며 이 녀석을 0부터 4까지 정적분 해달라고 했으니까 2 곱하기 x 제곱에 4 넣고 0 넣어서 빼니까 16이네. 32가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알고 있는 거를 표현해 볼까? 여기가 루트 2라고 하고 AB 대 AC가 2대 1이래. 그럼 내가 여기 그리고 그 BC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 D라고 했으니까 내가 여기를 3AA라고 하고 여기를 2BB라고 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뭐 코사인 세타 4분의 루트 2니까 코사인 법칙 2번 쓰면 되는 거죠. 오케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써볼게. 써보면 2B의 전체 제곱은 3A의 전체 제곱 더하기 루트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a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값 이렇게 갖다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이 오른쪽에서 코사인 법칙을 쓸게. 그럼 이제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며 써보니까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2 마이너스 2배의 a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연립방정식 풀면 되는 거 아닐까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풀면 되겠죠. 그럼 이제 4b제곱은 써주니까 일단 요게 그 다 약분이 되네요. 9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밑에서도 하니까 b제곱은 a제곱에 요 녀석이 다 약분이 되네요. 더하기 a 더하기 2라는 거 알 수가 있지. 밑에 거를 4배 해서 위에 거에서 밑에 거를 빼주면 되잖아. 그러면 이제 0 이렇게 하고 4배해서 빼니까 5a 제곱 그리고 빼기 7a 더하기 6이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요거를 갖다 푸는데 2 넣으니까 맞죠? 4배에서 빼니까 여기 더하기 6이 아니라 빼기 6인 거지. 오케이? 요거를 갖다 푸는데 우리 스몰 a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잖아. 스몰 a는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여기 다시 넣어주니까 b제곱이 8이네. 즉 b가 2루트 2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되죠? 그러면 a, b, d에 외져버리니까 저기서 사인 법칙을 쓸까? 사인 법칙을 쓰면 2 라지 r에 사인 세타가 2루트 2분의 루트 7이잖아. 그 녀석이 마주보는 길이인 2b라고 써주면 되죠. 오케이? 2b가 b가 2루트 2였죠. 2b가 4루트 2가 되는구나.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처리해. 그럼 이제 이렇게 넘어가서 라지 r이 루트 7분의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 제곱해서 파이를 붙여주면 7분의 64파이가 되면서 p 더하기 q를 갖다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7 더하기 64, 71이죠. 71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네. 그러면 어느 항에서 시작을 할까? 정방향으로 갈까? 역방향으로 갈까? 일단 이런 거를 좀 고려하면서 이 수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 3 이상이면 n으로 나누는 거고 3보다 작을 때는 그냥 다음 항을 10으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역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맞죠? 역방향으로 가겠죠. 그리고 6번째 항이 2구나 라고 되어 있어. 되죠?
역방향으로 가자. 만약에 이 녀석이 위에서 왔다면 5로 나눠서 6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섯 번째 항은 10이 되는 거고 10은 3 이상이니까 맞지? 되죠? 그 밑에서 왔을 수는 없어. 밑에서 왔으면 이 녀석이 6이 돼야 되니까 요거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되죠? 아, A6이 2라는 말은 A5가 10이라는 말과 완전 동치가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되죠? 그래서 일단 이 녀석은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위에서 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4로 나눴을 때 10이 되는 거고 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 이상이니까 맞아. 되죠?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밑에서 왔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알파라고 갖다 써주고 우리 알파는 뭐보다 작다만 붙여주면 되는 거지. 알파는 3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쭉 진행을 할까? 만약에 이거야. 이거면 밑에서 올 수는 없어. 밑에서 왔으면 결과가 10이거든. 오케이? 위에서 온 거야. 3으로 나눠서 저렇게 된 거니까 전항이 그냥 120으로 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마찬가지야. 만약에 세 번째 항이 120이라면 밑에서 왔을 수가 없어. 무조건 위에서 온 거고 2로 나눠서 120이 된다라고 했으니 이 전항은 2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오케이? 마찬가지야. 이 녀석은 밑에서 절대 올 수가 없고 위에서 왔다면 1로 나눠서 240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항은 24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으면서 우리가 만족하는 첫 번째 항을 갖다 찾은 거죠. 240이구나. 찾은 거야. 되죠? 그럼 이제 또 진행을 해볼까? 만약에 그 네 번째 항이 지금 알파야. 알파는 3보다 작아. 알파가 3보다 작기 때문에 밑에서 왔을 수가 없어. 이게 밑에서 왔으면 결과값이 10이어야 되는데 지금 10이 아니잖아. 3보다 작으니까 10이 아니야. 그럼 위에서 왔을 수밖에 없는 거고 위에서 왔다면 3으로 나눠서 알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전항을 3알파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추가적으로 갖다 붙여줘야 되는 거 일단 알파가 3보다 작으니까 우리 3알파가 9보다 작다 갖다 써주면서 위에서 왔으니까 3알파가 3 이상이구나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되는 거야. 되죠? 이제 마찬가지야. 지금 세 번째 항이 그 3 이상 9 미만이기 때문에 10이 아니잖아. 10이 아니기 때문에 밑에서 왔을 수가 없어. 밑에서 왔으면 위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2로 나눠서 3알파가 됐으니까 우리 6알파라고 갖다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조건을 갖다 붙이면 일단 6알파가 2배 해주니까 18보다 작고 6 이상이라고 써야 되는데 위에서 왔으면 그냥 6알파도 3 이상이 되는 거잖아. 6알파가 3 이상이 되면서 6알파가 6 이상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갖다 써주면 된다라는 거죠. 되죠? 아, 그럼 이제는 또 케이스가 날이네 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요거 이렇게 땡길까? 땡겨. 자, 이렇게 이것도 좀 땡길까? 좋아, 땡겨. 그럼 이제 이 녀석이 위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 위에서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첫 번째 항은 6알파 1로 나눠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6알파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조건으로는 위에서 왔으니까 6알파가 3 이상이 붙어야 되는데 이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고 있으니까 이제 6알파가 6부터 18까지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되죠? 그럼 이제 이 녀석이 만약에 밑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밑에서 왔다라고 하면 우리 6알파는 10이 돼야 되잖아. 오케이? 6알파가 10이 돼야 되는 거고 그 밑에서 오려면 그냥 첫 번째 항이 3보다 작으면 되는 거지. 근데 첫 번째 항이 자연수래. 첫 번째 항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1 또는 2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뭐 이제 계산을 할까? 가능한 첫 번째 항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240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첫 번째 항이 6알파인데 그 6 이상 17 이하야. 그럼 이제 6부터 17까지 뭐 해주면 되는 거지? 6부터 17까지 갖다 더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1이랑 2를 갖다 추가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서 문제 마무리해주면 되는 거죠. 계산하자. 240에다가 이 녀석은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항개수가 12개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을 하니까 6 이렇게 처리해주고 여기다가 3까지 갖다 더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이게 얼마야? 138인가? 그럼 378에다가 3을 더하면 돼? 381이죠. 381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미분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럼 이제 0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먼저 체크를 해볼 거잖아.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보자. 기하적으로 바로 보는 게 좀 어렵거든. 그래서 나는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체크를 하다가 기하적으로 볼 수 있는 순간 그때부터 기하적으로 봤어요. 일단 0을 넣어서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F0은 절대값 F0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만약에 이 뒤쪽 부분 이게 음수잖아. F형이 음수면 모순이 나오죠.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0은 마이너스 8이니까 모순이 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F형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일단 조건을 갖다 챙기는 거죠. 오케이? F형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요거를 갖다 풀어주면
그냥 나오니까 마이너스 2F0이 마이너스 8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 F0이 4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오케이? 0에서 연속하다라는 조건으로 F0이 4라는 걸 찾았어. 그럼 이제 0에서 미분 가능하다를 생각을 해보면 0에서의 좌미분 계수는 우리 마이너스 F'0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0에서의 우미분 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0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그냥 이 함수를 결정하면 되거든. 근데 0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fx는 양수야. 오케이? 왜냐면 F0이 4기 때문에 그 근처에선 양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0에서 살짝 오른쪽에서는 그냥 fx로 나와요. 그냥 fx로 나오고 이 절대값 2x제곱 빼기 8도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0 근처에서는 음수잖아.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써주면 돼. 이게 0에서 살짝 오른쪽 함수야. 되죠? 이 녀석을 미분해서 0 넣어주니까 이 녀석이 f'0이 되겠네. 왜냐면 이 뒤에 거는 미분해서 0 넣어봤자 0이 되는 거잖아. 요거를 갖다 풀어주니까 일단 f'0은 0이라는 거 챙길 수 있다라는 거죠. 되죠? 아 그래서 우리가 그 0에서의 조건만 갖다 챙겼더니 fx는 0 넣으면 4다. 그리고 0에서의 기울기가 0이다 정도를 생각을 한 거야. 오케이? 그럼 이제 좀 기하적으로 볼 거야. 이제 앞부분은 아웃 오브 관심이죠. 앞부분은 아웃 오브 관심이고 이 뒷부분을 한번 기하적으로 볼게요. 기하적으로 fx를 한번 그려볼게. fx를 그리면 0에서의 함수값이 4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 여기서 극대일 수 있고 극소일 수 있고 병구일 수 있어. 일단 요거를 생각하고 사실 지금 뭐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3차 함수 fx 이렇게 최고차 계수에 대한 정보를 안 주잖아. 음수일 때가 정답이긴 해요. 솔직히 머릿속으로 음수일 때를 의심하고 있어요. 오케이? 만약에 최고차 계수가 양수라고 하잖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고 0에서 극대라고 한다면 f가 이런 식으로 생겨버릴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겨버리면 꺾인 점이 두 개가 나오지. 오케이? 앞에서 꺾인 점 두 개인데 뒤에서는 0 이상에서 꺾인 점이 2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절대 미분 가능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가리야. 오케이? 이런 모양이 나가리면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접하면 어때요? 라고 물어봐도 이런 모양 나가리지. 만약에 이런 모양을 생겨버리면 이 절대값 f는 그 0 이상에서 미분 가능해지는데 이 뒷부분이 한 지점에서 꺾이니까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빨리 파악할 수 있죠. 즉 0에서 극대인 모양이 안 되는구나. 그럼 이제 0에서 극소인 모양을 갖다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을 띄워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로 안 되고 0에서 변곡인 모양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양을 갖다 띄워버리니까 이것도 안 돼. 아 최고차 계수가 양수인 건 절대 가능하지 않겠구나 생각을 하고 최고차 계수가 음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최고차 계수가 음수고 0에서 극소라고 한번 해보자. 최고차 계수가 음수고 여기서 극소라고 해보면 극대라고 해보자. 극대라고 해보면 음, 어, 뭐, 요런 모양이 되지. 요런 모양이 되면서 요게 정답 상황인 거죠. 오케이, 정답 상황을 바로 말했네. 나중에 얘기하고 싶었는데, 오케이. 그럼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서 0에서 극소라고 해보자. 여기서 극소라고 해보면 뭐 요런 모양을 띠네. 요런 모양을 띠니까 요것도 정답 상황이 가능하네요. 그 풀 때는 그냥 극대가 되길래 그냥 빨리 하긴 했는데 맞죠? 0에서 그렇지. 뭐 아무튼 그러면 이거는 이걸로는 결정할 수 없는 건가? 이걸로는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 알면서 그러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이게 변곡이어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변곡이어도 뭐 최고차 계수가 음수면서 변곡이면 이런 모양을 띄우고 이 미분 불가능 지점이 일치하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 여기 x좌표가 2라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이 3차 함수가 0에서 변곡인지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몰라요. 오케이? 그거는 그 계산으로 그냥 충분히 해가지고 3차 함수 결정해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fx는 추가적으로 어떤 모양을 띄어야 한다? f2가 0이 되는 모양을 띄어야 한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되죠? 그럼 이제 2에서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계산을 해볼게. 오케이? 요 녀석에 2에서의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계산을 할 건데 2보다 조금 작을 때 2보다 조금 작을 때랑 2보다 조금 클 때 함수를 한번 결정해 봅시다. 2보다 조금 작을 때 fx를 갖다 결정을 하면 어차피 양수잖아. fx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저 절대값 2x제곱 빼기 8을 결정을 해주면 여기 x좌표가 2잖아. 여기 x좌표가 2니까 2보다 조금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겠지.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니까 이쪽 부분이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써집니다. 2보다 조금 클 때는 마이너스가 붙기 때문에 앞부분은 마이너스 fx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2보다 조금 클 때는 이 녀석도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대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얘를 미분해서 2 넣은 거랑 얘를 미분해서 2 넣은 게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부호 반대잖아. 완벽하게 부호 반대니까 위에 거를 미분해서 2 넣은 게 얼마다? 0이다 라고 체크를 해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거 위에 거 미분할게. 위에 거
미분하면 F'X 더하기 4X인데 여기다 2를 넣어서 0이어야 하니 F'E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8이 된다 라는 조건을 추가로 얻을 수 있겠네. 3차 함수는 미지수가 4개예요. A, B, C, D 4개인데 식이 4개니까 우리 충분히 잡았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도 뭐 좀 식 잡을 때 조금 좀 이쁘게 잡고 싶으면 여기에 집중해도 돼요. 여기에 집중을 한다면 fx에서 4를 갖다 뺀 다음에 x제곱으로 인수 정리하고 ax 더하기 b라고 한 다음에 2 넣어서 0이다. 미분해서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여기에 집중을 했거든. 여기에 집중해서 한번 식을 잡으니까 우리 fx는 x-2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이 뒤쪽 부분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로 써지는 거야. 오케이? 근데 상수항이 4거든? 상수항이 4니까 0 넣어서 4여야 되니까 마지막 부분이 마이너스 2야. 오케이? 이제 이 조건 갖다 쓴 거야. 그죠? 그럼 이제 내가 이쪽 부분을 ax제곱 더하기 bx라고 하고 f'0을 한번 먼저 계산해 볼게. f'0은 어차피 x 앞에 개수잖아. x 앞에 개수가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b가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x 앞에 개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인데 f'0이 0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0이다 라는 첫 번째 식 챙길 수가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식은 미분해서 2 넣으면 마이너스 8이잖아. 미분해서 2를 넣어달라는 건 요거를 가리고 2 넣는 거니까 저기다가 2를 넣어주시면 4a 더하기 2b 빼기 2인데 이 녀석이 마이너스 8이구나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연립해주면 되니까 b가 마이너스 1이네. b가 마이너스 1이면 넘어가니까 a도 마이너스 1인 거지. 오케이? fx 갖다 구해주면 x 빼기 2 빼기 x제곱 빼기 x 빼기 2라는 거 알 수가 있고 얼마 넣어달라고 했지? 마이너스 5를 넣어달라 했으니 마이너스 5를 넣으면 마이너스 7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154인가요? 154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고생